푸에르토리코의 라디오 진행자, 아나운서, 코미디언,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루이스는 텔레비전 사업의 선구자로 푸에르토리코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국민 MC였습니다. 유명하다 보니 일정도 많았지만 그는 이를 모두 소화해낼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날 그가 방송국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길이 막힌다고 생각했지만 끝내 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뒤 그는 불타는 차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1928년 4월 12일에 푸에르토리코에서 8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난 루이스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 처음 라디오 마이크를 잡았는데 진행을 잘해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대중에게 다가가는 꿈을 키웠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들어가 코미디언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전쟁 동안 라디오 진행자가 입대하는 바람에 운 좋게 그 자리를 맡으며 여러 경험과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었죠. 22살에 결혼해 새 아들을 두기도 하는 등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954년에 푸에르토리코에 텔레비전이 보급됐을 때 그는 이를 기회로 보았고 리디아라는 여배우와 함께 진행한 쇼는 호평을 받아 그는 국민 MC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가 리디아와 눈이 맞아버린 것이었죠. 당시 그녀 역시 결혼한 상태였기에 둘은 쌍방으로 바람을 피운 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만났지만 연예계에서 소문은 금방 퍼졌고 얼마 안가 그들의 배우자들까지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신감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부부 동반으로 모여 자주 놀았던 사이였으니깐요. 결국 루이스와 리디아는 배우자와 이혼한 뒤 1960년 2월에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스캔들이 있었지만 둘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1975년까지 감을 잃지 않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루이스는 푸에르토리코 방송인 협회장을 맡기까지 했죠. 하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있듯 그는 전에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카스티오라는 모델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를 알게 된 리디아는 분노했고 둘 사이 불거진 문제는 사업에도 영향을 주어 1979년에 그들의 프로덕션 하우스는 파산했습니다. 이미 둘 사이는 회복되지 않을 만큼 금이 갔고 결국 루이스는 카스티오와 결혼하겠다며 리디아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1983년 1월 17일 루이스와 그의 변호사는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리디아와 그녀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끝낸 뒤 먼저 일어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던 리디아. 그리고 그것이 루이스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방송국에 그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침마다 생방송 라디오를 진행했던 그가 연락 없이 늦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방송국 사람들은 그가 살해됐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죠. 어제 저녁에 불에 탄 채 발견된 그의 차 트렁크에서 그을린 시체가 나왔는데 검시 결과 루이스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머리뼈 골절과 더불어 몸에 남은 송곳 같은 것으로 찔린 듯한 상처는 그가 살해됐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피아와 관련됐다, 제작사와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소문도 돌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아내 리디아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매우 증오하고 있었고 아직 이혼 전이었기에 그의 재산은 모두 그녀에게 상속될 것이라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리디아를 신문했지만 그녀는 범행을 부인했고 어떠한 물적 증거도 없어 금방 풀려났습니다. 수사에 별다른 진전도 없이 19개월이 지났을 무렵 경찰이 4명의 남성을 체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은 주목받았습니다. 그들 중 2명이 리디아가 5만 달러를 주며 루이스의 살해를 의뢰했고 다른 2명을 6천 달러로 꼬드겨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거든요. 이미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리디아를 살인자라며 욕했습니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까지 열렸는데 갑자기 법정에서 4명의 남성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자백을 번복합니다.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증인이 자백을 번복하는 바람에 리디아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래 일이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이 사건에 대해 그녀는 다시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 테지만 푸에르토리코의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가 이 사건을 다시 열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범인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이스의 애인이었던 카스티오가 그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도 한몫했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그의 말에 따르면 둘이 이혼 이야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을 때 리디아가 이혼하느니 차라리 죽으라며 권총을 꺼내 루이스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디아의 아파트에서 카스티오가 묘사했던 것과 똑같은 등록되지 않은 권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범행 발생 4일 전 한 남성이 리디아의 아파트에 방문해 봉투를 받아갔다는 가정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술 혹은 마약에 취한 듯한 행동에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의 남성은 전혀 그녀와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가정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이 무렵 경찰은 자기가 뉴먼이라는 남성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을 죽이기 위해 계약을 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습니다. 패션 모델인 뉴먼이 루이스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은 그를 추궁했고 얼마 뒤 그는 기소 면제를 받는 대가로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982년부터 리디아가 남편을 죽여달라고 사주했고 뉴먼은 범행을 도와줄 남성을 찾아 $2,500를 지불했습니다. 그 남성은 엘 도미니카노라고 불렸던 마약 전과범 데이비드. 그는 가정부가 보았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범행 전 리디아로부터 루이스의 일정을 전달받아 작업하기 편한 날을 골랐고 1983년 1월 17일에 루이스가 변호사를 대동해 리디아와 만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왔을 때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가 변호사를 내려주고 애인에게 가는 혼자가 되는 때를 노렸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나는 시간도 저녁으로 잡는 치밀함을 보였죠. 인적이 드문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그의 차에 다가가 리디아에게 미리 받아둔 여분의 열쇠로 차문을 열었던 뉴먼은 흉기로 위협하며 외진 장소로 차를 몰게 했고 데이비드와 합세해 그를 살해한 뒤 차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루이스의 몸에 남은 상처 위치, 머리뼈 타박상을 비롯해 흉기가 얼음선 곳이라는 등 범행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아는 그들의 자백은 신빙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1986년 1월 21일 리디아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그런 일을 사주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뉴먼과 데이비드는 그녀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5월 2일 8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들은 9대3의 투표로 유죄를 판결, 리디아는 208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뉴먼의 경우 면책 특권으로 감옥에 가지 않았고 데이비드의 경우 11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5년 뒤 풀려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3년 뒤인 1999년 12월에 주지사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리디아의 형을 감형하고 가택연금 상태로 석방했는데 유죄 판결 받은 살인자를 풀어줬다며 시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녁 8시까지 통금 시간이 있지만 그녀는 한동안 연극에도 출연하는 등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